새누리당 국회의원 155명에게는 오늘 자정까지 국회에서 대기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만큼 여당의 단독 국회에 대한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또 정유아 국회의장 과연 단독 국회를 강행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5월 2일 이후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식물국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정치권 소식과 함께 국내 다양한 뉴스들 두 분의 패널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승호 깨끗한 정치포럼 상임대표,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어제 지금 정유아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다 만났습니다만 어제 정유아 국회의장이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국회의장을 찾아갔는데요. 한번 현장부터 살펴보시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일 날 예산은 또 그렇게 국회의장님이십니까? 지금 아마 출석한 데는 많이 반성하고 있을 겁니다. 집권 여당뿐만 아니라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런 식으로 국회를 무시하고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굴러가려고 그러면 아주 훌륭한 야당이 있을 때 훌륭한 여당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이제 기본 철학입니다. 그래서 전화대 새정치민주연합이 하루빨리 잘 정비돼가지고 빨리 정비해가 정상화되기를 제가 바라고 있고요. 국회의장님을 어떻게 생각하기에 여당 지도부가 국회의장이 보자 그러는데도 나타나지도 않고 본인들 필요할 때만 국회의장님 찾아와가지고 이거 직권상정해달라. 국회의장님이 직권상정용 국회의장님이십니까? 지금 아마 출석한 데는 많이 반성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건 아니죠. 의장님께서 그건 호되게 나무라셔야 되는 거죠. 나무라지죠. 그리고 의장님의 네, 어제 설전이 좀 오갔습니다. 바로 질문 드리죠.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직권상정할까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직권상정 한다고 봅니다. 아하. 왜 그러냐면 이제 정의호 의장이 이제 그 10시에 여야 대표, 원내대표를 만나자고 했는데 지금 이 시기에 10시가 지났지 않습니까? 아마 이 만나면 힘들 거예요. 그럼 정의호 의장은 수차례 오늘 11시에 본회의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미 이거는 본회의를 하겠다 11시까지 변화가 없으면 이 얘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까지 변화가 있을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럼 정의호 의장도 이 직권상정을 할 수밖에 없는 아하. 예, 저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오늘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 전원 비상대기거든요. 이 조금 전 화면은 박영선 원내대표가 정 의장을 몰아치는 모습이었지만 예. 사실상 정의화 의장은 중재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었고 많이 기다렸기 때문에 국민적인 여론이 지금 야당에 그렇게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강행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96년 이후 18년 만에 여당 단독국회입니다. 굉장히 좀 또 이 치욕스러운 일이 벌어지거든요. 네. 기록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라리 야당에서 찾아가서 며칠만이라고 하는 좀 모호한 워딩이 아니라 예. 월요일 날 하자. 아하. 사흘만 시간을 주면 며칠날을 하겠다. 네, 또 이유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세월호 유가족과 우리가 얘기가 풀리고 있으니 네. 그분들이 좀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니 우리가 뭔가 성과를 내오겠다. 이런 형태의 좀 이 조건을 제시하면서 갔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호소만 하고 탄원만 하는 것은 또 야당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근데, 야당이 불참을 하면 어떻게 변화가 야당이 있습니까? 불참하면 여당은 일단은 또 이제 국민적 여론으로 이렇게 따가운 시선을 맞게 되겠죠. 예. 단독 국회라고 하는 게 국민 모습에 보기 좋지 않습니다. 문제는 야당도 여기서 얻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동안 생떼 쓰고 불참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예. 여야 모두 지탄받고 국회는 모처럼 본회의를 열어서 법안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여야 모두 또다시 어찌 보면 굉장히 불완전한 국회의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절대 좋지 않습니다. 막판 변수 없을까요? 오늘 여야 원내대표 만나고 지금 세월호 가족들도 오늘 신문 보니까 기소권 수사권을 못 주겠다면 이러면서 그에 상응하는 이런 대안을 시대적인 내라. 논리가 그렇죠.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취지를 살릴 수 이제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전향적인 그 입장 표명이 있었는데 네. 사실 그 조금 전에 진행자 말씀하신 대로 수사권 기소권 부분에 대해서 이 세월호 이제 유족들이 전향적 입장은 보였지만은 사실 오늘 11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11시 예.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1시간도 안 남았네요. 야당과 세월호 유족들도 협의할 시간이 시간적으로 보면은 너무 부족해요. 예. 부족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야당이 어떤 입장을 보여야 되냐? 막판 변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이틀만 시간을 달라. 하루만 달라. 예. 협상해서 그때 협상 안 되면 무조건 국회에 들어오겠다. 아하. 이렇게 단정적으로 시기를 정해서 만약에 역제의를 한다면 어. 전격적으로 또 이제 이 일정이
오늘 뒤로 늦춰질 가능성도 그러니까 전혀 10월 배제할 수 1일부터 없습니다. 들어가겠다. 아니면 뭐 10월 이번 연휴 끝나고 뭐 네. 5일이나 뭐 그때부터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월요일 정도가 전 데드라인이라고 보는데요. 예. 9월 29일인데 이제 9월 마지막입니다. 10월 1일부터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요. 일정을 직권 결정하셨잖아요, 국회의장께서. 그럼 일정은 쭉 가야 되는데 10월 또 이 국정감사를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바로 예결상 국회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지금 밀리고 밀려서 숙제가 빡빡한 국회 상황에서 차일피일 미룰 수는 없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당에서도 이번 주말 정도라면 시간을 하고 오늘 전격 합의를 할 수 있는 시한 정도가 저는 예. 29일 월요일 본회의 개최, 여야 합의 이 정도 소식이 아닐까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11시라니까요.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 어제 최고인민회의 네. 가장 중요한 회의인데 불참했죠. 거기에 지금 불참을 했잖아요. 네. 건강 이상 그렇습니다. 설도 나오고 있죠. 네. 지금 7월부터도 계속 이제 한쪽 다리를 절고 8월엔 또 반대쪽 다리를 절고 결국에 체중 문제인데요. 참 이게 우리가 북한 김정은의 건강까지 걱정해줘야 되나 싶기도 한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이 이상설은 좋은 게 아니니까 결국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네. 관측이 됩니다. 어떻게 제가 보길 때는 그 건강에 다소 이제 이상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뭐 이게 집권의 틀이 뭐 뒤틀릴 정도로 그렇게 위급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외부 뭐 치료 때문에 간단한 치료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김정은이 안 나타난다 이상하다 이렇게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북한이야 뭐 김정은이 나타나고 싶으면 나타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예. 정권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김정은이 안 나타나는 이유가 치즈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전략적으로 이미지 정치를 하다 보니까 너무 젊은 이제 통치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모습도 이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또 북한 주민들에게 아버지의 모습도 연상시켜야 되고 이렇게 권위를 대로부터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체중을 불리고 있는 거죠. 헤어스타일이라든가 인민복 스타일, 패션. 그래서 이런 걸 다 초지일관하게 가다 보니 체중 관리에 실패하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이 위원장이 지금 이제 스위스 유학파지 않습니까? 네. 스위스의 식생활이 치즈 문화인데요. 예. 지금 에멘탈 치즈의 광이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서 이게 우리가 이 톰과 제리 같은 만화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치즈인데 굉장히 좀 체중을 불릴 수 있는 이 네. 식습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에멘탈 치즈 얘기를 듣고요. 이 에멘탈 치즈가 뭐야 찾아봤더니 그러게요. 이 맛있습니다. 치즈가 사실은 굉장히 저희한테 익숙한 아, 그래요? 치즈더라고요. 예, 이게 아. 스위스의 한 조각으로 불릴 만큼 이 스위스에서 참 유명한 아, 스위스를 저 대표하는 치즈군요. 이 치즈인데 구멍이 송송 뚫린 거 보이시죠? 예. 이게 바로 그 톰과 제리에서 제리가 사랑하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요? 아, 그렇죠. 쥐덫에 많이 등장하는 네. 그 치즈입니다. 맞습니다. 얼마나 맛있길래 맛이 어떤가 찾아봤더니요. 약간 씁쓸하면서도 시큼하고 그 뒤에 고소한 맛이 따라오는 게 또 특징이라고 하고요. 칼슘이 풍부해서 골다공증에도 좋다고 합니다. 아까 그 치즈 문화 말씀하셨는데 퐁듀 또한 스위스 문화잖아요. 그렇죠. 이 치즈를 뭐 그 퐁듀에 넣어주면 아주 그만이라고 합니다. 이야, 자, 뭐 김정일 위원장도 사실 체중이 뭐 아버지 뭐 김일성부터 할아버지 김정일, 김일성 그리고 이제는 김정은 위원장까지 네. 지금 이 비대한 몸집 때문에 저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뭐 치즈 때문만은 알 겁니다. 뭐 워낙에 뭐 폭식을 하니까요. 좀 체중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사진인데요. 아베 총리의 사진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 사진인데 그 누군가의 사진을 찍고 있어요. 그 뭐 아주 다정해 보이는데 그럼 저 사진 찍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혐한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이라고 하죠. 그 중의원 선거 연설 때 이 사람이 속해 있는 단체의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극우 단체를 주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사람은요, 한국인을 살해하자, 뭐 이런 위협적인 발언을 이끄는 그 단체의 간부라고 합니다. 5년 전에 아베 총리와 찍은 사진을 지금은 뭐 삭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진들을 일본 누리꾼들이 블로그에 날랐어요. 그렇죠. 그 사진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알려졌는데, 뭐 일본 총리실에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정말 몰랐을까 싶기도 해요. 그럴 가능성은 전 낮다고 보고요. 네. 지금 이제 뭐 정치 수장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뭐 지탄받을 수 있는 여론의 위험들을 차단하고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베 지금 총리가 되기 전부터 또 이전에 총리를 한번 했을 때 모든 행각과 과정을 보면 굉장히 일본 내 특히 혐한 네트워크 네. 그리고 이제 권위적인 그 극우 정권을 지향하는
특히 이제 일본의 군사 재무장 이런 것과 관련된 일본 내의 소수 세력들과 네. 굉장히 긴밀한 관계이다. 야스쿠니 신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총리이기 때문에 뭐 누구랑 친해서 사진 찍고 뭐 정치이니까 사진 여러 사람이 찍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 사진 한 장이 나는 혐한 시위를 지지한다. 라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죠. 그렇죠. 본인은 입으로는 말은 안 하지만은 저 사진을 가지고 본인의 생각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총리된 입장에서 지금 총리 신분인데 5년 전 찍은 사진들이 지금 이게 계속 SNS상에 돈다는 것은 예. 한일 외교 관계 속에서도 결코 좋지 않고 그러면 총리에서 적극적으로 지금은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지 바람직하죠. 그리고 예. 지금 저 사진이 문제가 되는 게 저 사람이요, 뭐 혐한을 비롯해서 뭐 외국인 문화를 배척하고 좀 싫어하는 단체와 정치인들을 좀 연결해주는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럼 저 사람은 보면 성향이 극도로 일본의 어떤 폐쇄적인 어떤 그 일본 그 군국주의 중심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실은 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죠. 지금 아베는 친서까지 보내서 박근혜 대통령이랑 지금 뭐 정상회담하자는 그렇죠. 건데 네. 저 사진이 지금 또 우리 한국 언론에 돌고 이런 네. 상황에서 굉장히 부정적이고요. 오늘 사실은 대통령께서는 아침에 돌아오셨습니다만 예. 뉴욕에서는 사실 한일 외교 장관들이 회담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오늘 예정돼 있는데 네. 그 결과에 따라서 한일 관계가 조금 온건하게 풀릴 거냐, 정상회담을 뭐 올해 내로라도 혹은 내년이라도 우리가 예정할 수 있는 거냐, 또는 이제 이 위안부 문제를 에둘러서 대통령께서 강조하셨잖아요.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화답이 필요한데 지금 아베 총리의 이런 행각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네. 우리가 판 것도 아니고 일본 내에서 번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거든요. 이 일본 총리실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네. 우리에게도 사과해야 될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재밌는 동영상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동영상 보고 질문 드리도록 하죠. 웬 과자 봉지가 있네요. 동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장성택 씨의 페이스북에서 저희가 좀 따왔는데요. 이 동영상입니다. 과자 봉지를 저 뭡니까? 엮은 거예요. 큐브 같기도 하고요. 예. 아, 저게 과자예요. 과자 봉지들을 이제 엮어놨네요. 왜 흔히들 그 질소 과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질소를 샀더니 과자가 따라 나왔다. 제과업계 과대 포장을 꼬집는 말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 과자 봉지 60개를 이용해서 소형 뗏목을 만들어 부력을 이용해서 지금 물을 건너는 모습인데 잘 자, 떴어요. 충주에서 지금 이게 성공을 했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그리고 일요일에 과자 180개를 아예 모아서 2인용으로 뗏목까지 만들어서 타고 간답니다. 한강을 도하겠다 건넌다고. 이런 예. 계획이죠. 자, 과자. 저런 과자 많이 드셔보셨죠? 아이고 매일 먹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집에 갈 때 한두 봉지씩 사가고 예. 뭐 딸하고 아들하고 싸우고 그러는데요. 네. 정말 뜯어보면 거의 뭐 우리가 과자 반, 뭐 질소 반이 예. 아니라 질소가 더 많으니까 예. 소비자 입장에서 화가 나는데 저런 좀 이 청춘들의 유쾌한 도전이 제과업계에 경종을 좀 울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내용물의 파손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 질소를 주입하는 이런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은 환경적으로도 별로 좋지 않고 또 이제 우리가 항상 과대 포장 문제가 그렇죠. 계속 지적되어 처벌도 왔잖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제과 회사에서도 이 기회에 네. 조금 좀 포장에 대한 생각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깨끗한 정치포럼 송승호 상임대표,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